안녕하세요. 민법 통일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효가 진행하다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올 수 있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 등이 중단됩니다. 그 정도 했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청구 관련해 가지고 재판상 청구의 뜻, 그렇죠? 또 내지는 파산 절차, 또 내지는 지급 명령, 또 내지는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내지는 임의 출석 등을 최고 등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단 관련해 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은 꼴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재판상 청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재판상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훗날 재판상 청구가 기각, 각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되지만 훗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가 돼버리면 중단 효력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취소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잠깐. 취소란 얘기는요, 전제가 요요이어야 한다.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뜻이 이겁니다. 자, 판례 워낙 중요한 판례로 보여집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죽었어. 따라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가압류 결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래요. 그러면 가압류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취소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 유효일 때 그걸 훗날 취소해야 중단 효력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처음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당연히 무효라면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집중하세요. 유효한 압류. 그래서 자, 이제 당황하셨나요? 자, 정리. 법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시효 중단 사유이긴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유효한 압류, 유효한 가압류, 유효한 가처분만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조항이 좀 어렵습니다. 176조. 자, 항상 머릿속에 요즘 시험의 트렌드가 176조다. 176조다. 읽어볼게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채무자겠죠. 채무자는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는 누구야? 그는 누구를 지적합니까?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답니다. 법조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좀 잠깐 스톱하고 법조항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있다. 주채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채무에 대해서 자기 친구 보증인이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항이 이거였죠. 440조 기억나세요? 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내지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는 순간 주채무가 어떤 사유에 의하든 먼저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단된다. 중요했죠? 근데 이 법조항을 역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보증 채무가 먼저 중단된다 할지라도 주채무는 시효가 중단된 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그림 보세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했으니까 이 말은 주채무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법조항 보세요. 법조항 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긴 한 거예요. 하긴 한 건데 시효 이익을 받을 자, 받는 자, 채무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잘 들읍니다. 자,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소멸시효가 어려운데 유튜브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찍고 있는 이유가 몇 분이 선생님 소멸시효가 어려워요. 소멸시효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소멸시효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요청한 분은 지금 안 듣고 있으면 열받습니다. 아셨죠? 꼭 좀 듣고 이게 어려우니까 좀 2번이고 3번이고 시간 될 때마다 짧은 강의니까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해하면 그만큼 가슴속에 뜨거운 이렇게 희열 같은 거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희열을 느낄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합격이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수험생의 태도 아닌가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지금처럼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즉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쓴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주채무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않았다잖아. 그러면 보증채무가 중단되더라도 지금 사안의 경우에 보증채무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는 중단되지 않고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채무까지 중단시키려면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라고요. 다시 잘 들으셔.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지만 제 컴퓨터 파워포인트의 한계상 또 내지는 그림이 지저분할까봐 말랐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압류 걸면 주채무가 중단된과 동시에 보증인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 중단됩니다. 그런데 보증채무가 먼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게 되면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법조항을 한번 볼까요? 법조항을 자 시효 이익을 받은 자 채무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그런 누구라고? 그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대.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자 봅니다. 받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 채무자에게 대하여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물상보증인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 그 채무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주채무까지 시효가 중단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단해서 가장 어려운 법조항이 이 법조항이야 지금.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할애해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가 좀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가압류에 의한 즉 가압류가 시효 중단되죠. 그럼 중단의 효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래서 자 법적인 표현입니다.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쭉 중단은 계속된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압류하게 되면 가압류한 때부터 가압류를 풀기 전까지 시효는 중단된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어느 한 부동산에 가압류하게 되면 가압류 등기가 되는 순간 시효 중단돼요. 그런데 가압류를 풀면 다시 진행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라는 판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판례.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에 흡수, 여기서 이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서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가압류 합니다. 가압류하게 되면 시효 중단돼요. 그런데 가압류만 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압류를 몰래 가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재판상 청구합니다. 그렇죠? 가압류한 상태에서는 시효는 중단되지만 돈을 못 받아.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집을 경매하려면
재판상 청구 소재기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재판상 청구도 시효 종단 사유죠. 그러면 지금처럼 가압류한 다음에 재판상 소재기, 다른 말로 지금 판례 표현에 의하면 본안의 승소 판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건을 보니까 하나의 사건에 시효 종단 사유가 두 개 있네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가압류한 다음에 소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두 개라면 그럼 여기서 문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종단 효력이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서 하나처럼 종단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는 별개니까 각각 시효가 중단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의미 됐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종단의 효력과 재판상 종단에 의한 시효 종단의 효력은 별개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종단은 쭉 계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이걸 칠판에 그리고 또 내지는 부연 설명을 30분간 40분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1분 이내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가압류만 가지고 가압류가 되면 시효 종단되는데 가압류만 가지고는 돈 못 받는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 건다.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그 집을 친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종단 효력이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하나처럼 중단될 것이냐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중단 사유가 두 개다. 따라서 각각 중단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보시고 그 다음에 승인 뭐죠? 승인은 채무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내가 지난번에 빚진 거 있지 갚을게.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효 종단 사유인 채무 승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정리. 청압승 중에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시효 종단 사유이고 이에 비해서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이 있지요.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거야. 이게 채무 승인이래요. 그래서 정리. 자, 법조항. 시효 종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벌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채무 승인할 때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더라도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능력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채무 승인할 수 있대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승인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은 첫 번째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준법률행위에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그 중에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그 중에 5가지. 관념의 통지만큼은 애워라. 관념의 통지,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사원청의 소집 통지, 세 번째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권 수요 표시가 관념의 통지이며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이다. 다시 자 여러분 채무 승인이 뭡니까? 깔끔하게 선생님 채무 승인이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라고 하면 끝났어. 근데 채무 승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생님 채무자가요 이런 거 하지 마.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가 시작해야 한다. 시효가 개시된 다음에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채무 승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채무 승인 안 돼요. 그래서 판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다. 입원하기도 하기 전에 장래의 치료비 채무를 체납했다면 병원의 법적 조치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채권을 미리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 환자가 병원에 입원도 하기 전이야. 그럼 따라서 치료비 채권이 발생도 하기 전이야.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시효가 진행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면 절대로 채무 승인할 수 없다. 끝. 자, 세 번째.
처분 능력이나 권한을 불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능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는 채무 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채무 승인을 할 수 없어. 끝. 그런데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이게 나옵니다. 법원 선임의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채무 승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할 때 물론 깊게도 하죠. 근데 감정평가사 민법 선생님들이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중에 저만이 이걸 얘기했을 것 같아. 법원 선임의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관리 능력은 있지. 근데 처분 능력이 없잖아. 왜? 법원 선임의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법원에 허가가 없다면 처분행위 못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처분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법원 선임의 재산관리는 지금 딱 요건이 맞아. 행위 능력, 관리 능력은 있지만 처분 능력이 없잖아. 따라서 채무 승인은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되고 관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처분 능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법원 선임의 재산관리는 처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채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출이야 지금. 그렇죠? 어느 그룹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 우리 유명 선생님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건 버리세요. 아니 강사가 어떻게 이걸 버리라고 얘기해. 우리 시험에 60점 맞는 과목이가 물론 그렇죠. 냉정하게 따지면 60점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60점 맞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저도 수없는 강의를 듣고 수없는 내용을 수업을 듣지만 강사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세요. 이건 버리세요. 우리는 60점 맞으면 돼요. 이러면 그 강사 쳐다보지도 않아. 수험생 입장을 모르는 거야. 우리 수험생 입장은 시험 보기 전까지 편안해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 벌벌 떨어. 과락을 넘을까 안 넘을까 60점. 이런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은 어느 그룹에서 비 내릴지 모르니까 좀 성가시더라도 귀찮더라도 양이 많다 할지라도 좀 들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정리하자. 채무 승인은 관점의 통지다. 두 번째는 시효 중단 사유이니까 개시된 유예만 가능하다. 채무 승인은 처분 능력이라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행위 능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채무 승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원 선임의 재산관리는 처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채무 승인할 수 있다. 얘기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중단 사유 법조항입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게만 효력이 있다. 법조항 자주 나오는데 승계인 빼버리면 틀렸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특정 승계인과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들어보세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라고 나오면 X야. 승계인 빼면 틀렸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의 특정 포괄 모든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여기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78조 중단의 효과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면 멈춰서는 순간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싹 소멸해버리고 중단 이후에 다시 리셋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중단이라고 부른다. 자, 2항 갑니다. 재판상 청구 소재기하면 중단된 시효는 재판 소재기하면 한참 걸리겠잖아요. 그렇죠? 민사사건 같은 경우라면 최소 6개월, 최대 3, 4년까지 걸려. 그러면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이 땅 리셋되느냐? 재판이 확정돼야 돼. 재판이 확정되어야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언제 다시 리셋? 가압류 뜸기가 말소된 때. 됐나요? 끝.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시효 진행합니다.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싹 소멸한다. 싹 소멸합니다. 그리고 중단 이후에 새롭게 진행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중단된 시효는 다시 진행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재판이 확정된 때 새롭게 진행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시간 마지막 얘기는 소멸시효의 장애를 봅니다. 장애는 뭐냐? 시효가 진행하다가 멈춰섭니다. 그래서 잠깐 시효의 기산합니다. 기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스탑 진행하다가 멈춥니다.
스탑. 이것을 장애라 부른다. 이런 장애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중단. 중단도 스탑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지.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다가 멈춰서는 것을 장애라고 부른다. 이 장애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단을 배웠으니까 정지 배우고 정지 배웁니다. 정지는 뭐냐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돼.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시효가 끝나. 그런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5일만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15일만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머리 위에 막 총알 날라다니는데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채무자한테 가서 야 전쟁 중에 권리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소장 4개다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래서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나는 괜찮은데 주위 사정이 너무 혼란스러워. 전쟁 터지고 막 폭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지금. 또 그럴 때는 법원도 문을 닫을 거야 아마. 다 업무 정지겠지.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더라. 정신이 막 아파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뿐만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막 이혼하고 있어. 막 정신이 살아와 죽겠어. 그러면 정신이 정리될 때까지 딱 멈춰서는 게 있어. 그게 정지입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의 태만이 아니라 주위 사정을 보니까 너무 막 부산해. 이런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딱 멈춰줘. 이것을 민법에서 정지라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중단과 정지의 차이가 뭐냐? 정지가 되는 순간. 자, 정지 봅니다. 정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만 생겨. 시효가 끝나기 전에만 생겨. 따라서 시효가 개시되거나 시효가 중단이라면 전쟁 터져도 진행합니다. 머리가 막 뒤박죽이야. 머리가 혼란해.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머리가 혼란한 시기가 시효가 완성될 무렵이란 얘기야. 따라서 시효가 개시되거나 시효가 도중이라면 정지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거나 머리 아파 이런 경우에만 정지가 된다. 그럼 정지가 되면 효과가 뭐냐? 효과 봅니다. 효과. 정지가 되는 순간 이미 경과한 시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요게 중단과의 차이야. 중단은 정지되면 이미 지나가는 시효 기간 싹 리스트 없어져. 근데 정지가 되면 자 10년째 되기 1개월 전에 즉 9년하고 11개월째 정지가 되면 이미 지나간 9년하고 11개월은 그대로 유효. 한 달 남았죠.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또 내지는 머리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서 정지시켜놨다가 스톱시켜놨다가 나머지 기간 6개월은 6개월 내지는 1개월만 나머지만 진행합니다. 이것을 정지라 불러. 자, 이제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이 하셨어. 중단 되면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 9년하고 11개월은 싹 리셋 없어진다. 다시 10년간 요입 땅이다. 정지가 되면 잠깐만 멈춰진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은 그대로 유효하고 남아있는 기간만 그 혼란스러움이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기간만 진행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정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시험에 나올 때 요걸 좀 볼까요? 정지를 물어볼 때는 중단과 섞습니다. 시험 지문을. 자 그래서 자 178조
시효가 중단된 때라면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옳은 지문인데 이 중단 자리에 정지를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돼요. 시효가 정지된 때에는 정지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어. 중단과 정지를 헷갈리게 냈습니다.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고. 자, 법조항만 좀 보죠. 법조항만 봅니다. 이제 정지 관련해 가지고 법조항이 4개가 나오는데 눈여겨보실 것 딱 하나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79조 제목 제한능력자의 시효 정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대. 머리 아프자. 혼란스럽잖아. 그렇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한능력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머리 아파. 그러면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는 법조항이 시효 정지 사유 첫 번째입니다. 숫자 6월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아버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보셔봐. 부자지간에 이게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능력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6개월이고요. 또 내지는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가지는 권리가 있대. 그럼 이것도 머리 아프잖아. 특히 이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숫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선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정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인데요. 딱 하나가 특이합니다. 천재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 아까 전제 그런 거죠. 이를 중단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때는 1월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182조만 나온다. 왜냐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리. 민법에서 소멸시효 관련 파트에서 숫자가 대부분 6개월인데요. 한 달짜리가 2개 있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재판상 청구 배울 때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은 1월이었어. 그때가. 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가 1월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했습니다. 머리가 아픈지 알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부분은 다음 시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그렇죠? 시험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